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용 AI 칩 H20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HBM 메모리 공급망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누가 이걸 공급하고 또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핵심만 좀 짚어볼게요. 시작부터 좀 재밌는 게 이 H20 칩이요. 사실은 엔비디아가 미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성능을 좀 낮춘 모델이잖아요. 네, 맞아요. 소위 말해서 네 번째로 좋은 칩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HBM3는 물론이고 최신 HBM3E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걸 누가 되는 걸까요? 이 배경부터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AI 연산에는 워낙 데이터가 많이 오가니까 이걸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일반 D램으로는 안 되는 거군요. 네, 훨씬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HBM이 필수적인데 H20 칩은 특히 AI 모델 학습보다는 추론 쪽에 좀 더 맞춰져 있어요. 추론이요? 학습이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이미 만들어진 AI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과정인데 이 추론 시장이 또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규제 방향하고도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최첨단 학습 능력은 제한하겠다는 의도. 그렇군요. 최근에 미국 정부가 H20 수출 제한을 풀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냥 물건 다시 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어떤 미국 관료가 그랬다죠. 중국 개발자들이 미국 기술에 중독되도록 충분히 팔고 싶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다고. 와, 정말 노골적이네요. 그러니까 기술 종속성을 노리는 거군요. 그렇죠. 장기적인 전략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H20 칩의 핵심인 HBM 메모리, 이걸 누가 공급하냐?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메일이라는 겁니다. 아, 역시 두 회사가 나오는군요. 마이크론 얘기도 있긴 하던데요. 네, 마이크론도 물론 HBM 시장의 중요 플레이어고 다른 엔비디아 칩, H200이나 블랙웰 같은 데는 들어가죠. 근데 이번 자료들로 보면 이 중국 시장용 H20에는 주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걸로 나와요. 그럼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역할이 좀 다른가요? 네,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부터 H20 칩에 4세대 HBM, 그러니까 HBM3를 공급해 왔고요. 이번에 수출 재개되면서 이 물량이 꽤 늘어날 걸로 보여요. 오, 삼성한테는 좋은 소식이겠네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삼성의 최신 5세대 HBM, HBM3에 있잖아요. 이게 아직 엔비디아 최종 품질 인증을 통과 못했다는 거예요. 아, 아직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게 그냥 다음 제품 승인이 늦는 정도가 아니고요. 차세대 메모리 경쟁에서 SK 하이닉스한테 좀 밀릴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 좀 아픈 부분이죠. 아하,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그럼 상황이 훨씬 좋은 건가요? 네, 그렇죠.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했잖아요. 이미 기술력도 인정받았고 시장 점유율도 1위고요. 이미 검증이 끝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H 수출추가 재개되면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상당한 수혜를 볼 걸로 예상됩니다. HBM3의 리더십이 딱 빛을 발하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이렇게 좀 앞서갈 수 있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료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보통 업계에서는 SK 하이닉스가 HBM 개발 초기부터 엔비디아랑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다고 봐요. 기술 로드맵도 맞추고 특히 HBM3E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난제들 이런 걸 먼저 해결했다는 거죠. 아, 협력이 중요했군요. 네, 그래서 이번 H20 수출 대개가 SK 하이닉스한테는 더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 전체적인 HBM 수요도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겁니다. 경쟁 구도가 딱 보이네요. SK 하이닉스는 HBM3A로 앞서 나가고 삼성은 HBM3 물량 늘리면서 HBM3E 인증에 집중해야 하고 마이크론은 또 미국 내 생산 투자하면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마이크론의 미국 투자는 지정학적 위험을 좀 줄이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근데 엔비디아가 앞으로 중국 시장용 칩에는 HBM 말고 다른 메모리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GDDR7 같은 거요. 네,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B480 같은 다음 칩에는 HBM 대신에 GDDR7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비용 문제일 수도 있고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려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시 미국이 나중에 HBM 자체를 또 규제할까 봐 미리 대비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메모리 기술 선택 자체가 또 다른 전략적인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H20 칩은 미국의 규제 속에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고요. 네, 그렇죠. 이 칩의 핵심 부품인 HBM은 현재 삼성이 HBM3, SK하이닉스가 HBM3E를 주로 공급하면서 각자의 기술력과 시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첨단 기술 경쟁, 치열한 시장 다툼, 그리고 미중 간의 복잡한 지정학적 게임이 다 얽혀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미국은 최첨단 기술은 막으면서도 어떻게든 자국 기술 생태계에 대한 의존도는 높이려는 약간 이중적인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H20 같은 칩에 계속 의존할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독자적인 AI 하드웨어, 또 독자적인 메모리 기술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게 될까요? 앞으로 이 구도가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보는 거, 이게 참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